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성공 투자로 이끄는 방송, 똑똑하게 주식을 알고 투자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저는 트레이드 스페셜 2부 진행을 맡은 똑똑, 여러분의 계좌 문지기가 되어드릴 서지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케이크 좋아하시나요? 근데 이 케이크를 먹을 때 케이크 위에 있는 체리만 쏙 골라 먹는 사람을 우리는 체리피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금융계에서도요, 혜택만 쏙쏙 챙기는 소비자들을 일컬어서 체리피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 우리 장을 보니까요,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고 테마주의 흐름에 따라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이런 장세에서는 어쩌면 현명한 체리피커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증시 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봉쇄 조치, 그리고 원화 약세 흐름에 따른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 특히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한 실적주로의 쏠림 현상까지 다양한 이슈 속에서 참 쉽지만은 않은 장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테마주의 순환매가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저희 트레이드 스페셜 2부에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트레이드 스페셜 2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박영근 대표님 만나보기 전에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참여 링크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실시간 시황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눠보시죠. 트레이드 스페셜 2부에서는요, 박영근 대표님이 종목을 통해서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린이 선생님, 박영근 대표님 프로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4월 한 달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희랑 같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4월 달 정말 쉽지 않았던 한 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다행히 양 지수 모두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5월 달에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포지션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많은 내용 그리고 많은 교육 자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서 좋은 결과 다음 주에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알찬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도 1시간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본방사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장이었지만 이번에 우리 투자 대응 전략 꼼꼼하게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장세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도 마련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증시 다양한 이슈들 속에 좀 혼란스러운 장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중국의 봉쇄 조치와 경제 둔화 우려,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 그리고 원화 약세로 인한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투심을 크게 위축시키는 흐름 이어졌는데요.
주 초반 미 연준이 한 번에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증시와 또 주요 아시아 증시 함께 동반 하락하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이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의 공포가 아시아 증시를 짓누르면서 투심 크게 위축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번 한 주 본격 실적 발표 시즌을 맞이해서 이 기업 실적 중심의 종목 차별화 장세 이어졌습니다. 주 후반에 접어들면서요, 미증시 실적 호조를 보인 기업의 주가를 바탕으로 급락세가 진정이 됐고, 또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도 상승불 켜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증시에서 약세를 보였던 기술주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장 코스닥 지수 약세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증시 메타의 17% 급등을 등에 업고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가 다시 이내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도 좋은 흐름 이어졌습니다. 한 주간 장세에 대해서 박영근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뭐 좀 전에도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로 힘든 4월 달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4월 첫째 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월봉상의 양 지수의 흐름을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증시 자체가 흘러내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았지만은 나스닥은 전 저점권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무려 마이너스 7%, 8%가 넘는 월봉상의 하락세가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들도 연출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가 넘는 급락세가 양 지수 모두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이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연출되었던 모멘텀이 뭘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미 예전에 경험을 했었던 부분들과 비슷한 흐름들이 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소위 말하는 미국의 5월달 FOMC를 앞두고 전체적인 투심 위축이 형성이 되었었고 특히나 소위 말하는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소위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0.5포인트냐 0.75포인트냐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려감이 다소 더 강하게 형성이 되느냐 덜 강하게 형성되느냐 이 부분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연말까지 소위 말해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려감이 있지만 반대로 기대감이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신감도 표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소위 말해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5월달 FOMC에서 0.5포인트가 상승이 될 것인지 0.75포인트가 상승이 될 것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0.5포인트든 0.75포인트든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 1월달 그리고 3월달 소위 말하는 미국의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진행되었던 FOMC 회의 그 전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우리가 5월 달에는 어떠한 수급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1월 달 그리고 3월 달에 바로 이 FOMC 회의가 열리기 전과 후의 흐름이 상당히 달라요. 즉 어느 정도 FOMC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눌림이 1월 달에도 있었고요. 3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1월 달에도 그리고 3월 달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해서 5월 달에도 이러한 포지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점도표를 확인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지는 사실 아직 알 수는 없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매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또한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4월 과정을 경험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지난 1월 달 그리고 3월 달에도 비슷한 흐름이 막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5월 달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전체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6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었던 외인들의 매도세가 전환이 되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신저점을 이탈할 만큼 아쉬운 우려감이 계속해서 피력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좋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의 바로 환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1270원대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 2020년 3월달 소위 말하는 코로나가 처음 창궐을 했었던 그 시점에 128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던 그 환율이 눌렸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2년 만에 신고점을 만들어주는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외인들의 매도세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 나왔었지만 이제 4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준다면 5월 달에 그래도 조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수는 한 가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환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5월 3일, 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FOMC는 열린다는 거. 이러한 우려감이 이제 슬슬 조금씩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중국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수의 하락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하락에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중국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만들어줬던 그런 이슈들도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양책을 실시를 하겠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지수 방어 형태를 띈 과정들도 있었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뭐냐?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한의 봉쇄,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상하이 봉쇄,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최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봉쇄까지 연달아서 이어지다 보니까는 사실상 우려감을 만들어주는 포지션들도 있었지만은 조금씩 상하이도 이제는 풀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상하이만큼의 소위 말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베이징에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이제 베이징도 어느 정도는 빗장을 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지수가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점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정만 잘 이겨내셨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조금 수익을 내보실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점차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종목으로 수익을 챙겼는지 하나하나씩 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1시간 여기에다가 집중해 주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5월 FOMC를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우려감이, 이후에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6거래일 만에 반등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외인의 수급 포지션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지수 상승의 요인들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장세 살펴봤고요. 이제는 기분 좋은 이야기 할 차례입니다. 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요. 저희 노란토 오픈 채팅방 빨간불 켜내는 종목들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최고 상승률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교육 종목 한 달간 최고 상승률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 GS입니다. 이 GSE 50% 넘는 오름세 속에 무려 57.39%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종목 큐라클인데요. 큐라클 50% 넘는 오름세 속에 정확히 51.64% 강세 보였고요. 반가운 종목입니다. KG스틸인데요. 아마도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문지기의 시선에서 이 KG스틸이라는 종목을 들고 와서 대표님의 AS를 받았던 이 매수가 과연 유효한 시점인지 한 번 더 물어봤었던 종목이었죠. 이 KG스틸 40% 넘는 오름세 속에 44.19% 강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종목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연과 환경 히든 종목으로 저희 주얼투 스페셜 2부에서 여러 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30% 넘는 오름세 속에 30.56%의 상승률 기록했네요. 이어서 보실 종목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지홀딩스도 30% 가까운 최고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코이즈는 조금 전까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었는데요. 코이즈 29.05%로 오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일동제약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일동제약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일동제약 28.15%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요즘 뜨거운 종목입니다. 로봇 테마주 관련해서 로보로보 24.72%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또 나왔던 종목 여기 있습니다. 아셈스인데요. 21.14%의 강세 기록했습니다. 덧붙여서 남선알미늄, 까뮤 ENC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 최고 상승률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 중에서 상위 종목만 저희가 추려서 들고 온 거니까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계속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브리핑해 드렸던 종목 중에서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셔야 될 종목들 박영근 대표님이 한 번 더 브리핑해 주십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떻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4월 달에도 이마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 교육해 드렸고 실질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하나씩 보시면 사실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냐?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0%가 넘게 올라갔었던 종목군들도 무려 2종목이나 있었었는데 이번 달에는 아쉽게 100%까지는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만큼 사실 장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여력을 만들어 주었던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의 종목군들만 사실 최근에 조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GSE라는 종목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이미 한 차례 보여줬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3,000원대에서 무려 9,000원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서 근 3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었고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어땠습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해 드린 대로 바라본다라면 언제가 매집자리고 상승 후에 눌렸을 때가 매집자리 계속해서 수차례 어떻게 보면 매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4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5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만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 후에 눌렸을 때 매수 포지션이 형성되는지 이것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5월 달에는 소위 말해서 지난 2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고점권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8,500원 그 이상 돌파 여부가 형성되는지 한번 유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역시나 KG 스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바로 문지길 시선에서 봤었던 종목,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뽑아왔었던 종목이었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때였죠. 이때. 자, 어차피 내가 급등한 종목군들을 공략할 거면 눌렸을 때 매집하세요. 그리고 이 종목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 얘기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신고점을 만들어줄 만큼의 상승 여력들을 형성해 주었다라는 거 우리가 역시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목군들이 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 노란톡방에서 같이 하셨던 분들은 바로 이러한 종목군들의 좋은 결과물을 함께 얻어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에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돌아왔기 때문에 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OX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이번 주에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달에 좋은 종목군들로 만들어 가게끔 준비했으니까 역시나 계속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두 개 정도만 더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역시나 급등했던 종목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볼 텐데 바로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아쉽게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에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종가 기준으로 음봉 마감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매번 얘기했었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공략을 하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1,800원대에서 2,300원 그 이상까지 상승폭을 키워줬었던 포지션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매번 강조해드리고 우리가 지난 1월, 2월, 3월 달에 교육해드렸던 것처럼 물론 올라가는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최근에 상승폭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달만큼 만들어지지 못했던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지수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종목군들 기준으로 본다라면 사실 저희는 조금 소위 말해서 눌리는 종목군들을 많이 공략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이 사실상 지수의 회복과 어느 정도 동방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3월 달에 비해서 사실 4월 달에는 수익률도 그랬고 수익 종목군도 그렇고 그렇게 3월 달만큼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죠. 5월 달에 충분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소위 말하는 제2의 큐러클, 제2의 오토엔 같은 소위 말하는 100% 넘는 종목군들 이제 우리가 또 공략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가 방송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외의 시간에는 어디를 통해서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장중 시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장 끝나고 나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은 드리겠지만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나의 소위 말하는 무기가 되고 나의 스킬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간단하게 소위 말해서 상승을 보였던 지난 4월 달에 수익 종목군들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 역시나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이 매주 수익률 브리핑 해주시면서 굉장히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승 이후에 눌림이 있는 종목 매집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 시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과연 눌리고 있는 시기일까? 상승이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일까? 정말 애매한데 이런 애매한 순간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 순간이 바로 눌림의 현장이구나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실시간 시황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눠보시죠. 문지기의 진가를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린이의 시선에서 종목을 탐색하고요. 이 전문가의 시선에서 AS 하는 시간, 바로 종목 시그널 시간입니다. 제가 매주 종목을 두 종목을 들고 오면요. 이 O, X 판을 통해서 박영근 대표님이 이 종목 과연 아직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또 야심차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한일사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 밀, 이런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주가 고공행진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초대박을 이어가는 과정에서요. 급등하고 또 급락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한일사료는 배합사료 제조업체입니다. 연일 강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를 보였던 흐름이 뚜렷한 종목이었는데요. 이 전쟁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곡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일 사료 대표님 어떤 시각으로 한일 사료 보시나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의 종목을 일단은 총평부터 하자면은 저는 사실 이 X냐 O냐를 판단하게 되었을 때 결론은 저는 O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실제 다음 주에 소위 말해서 FOMC를 필두로 한 전체적인 지수의 회복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직 움직이지 못한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금 상승과 눌림이 공존하고 있는 이 종목을 좀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3월달, 4월달 지나가게 되면서 사실상 3월달에는 이 종목 일시적인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3월달보다 더 큰 상승세가 4월달에 형성되고 무려 3,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15,000원까지 갔어요. 15,000원까지. 자, 그 말은 뭡니까? 자,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무조건 단기적인 급등 종목군들은 우리가 항상 유심히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랬었던 포지션에서 공략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했었을 때도 올라간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지만은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 보시는 것처럼 어땠습니까? 급등과 하락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여력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아쉽게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3,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무려 500%가 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투자 위험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기업에서 지난 금요일 날에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이 기업, 소위 말하는 이들의 매각. 즉, 팔아 제꼈다는 거예요. 올라가니까는 팔아 제꼈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최근 차례주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되었지만은 이런 뉴스들은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시점이 불과 몇 거래일 전인데 지금 현재 고점권 대비 9,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소위 말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끝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관련된 이슈와 함께 부각되는 종목군들은 저는 여전히 충분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상당히 크게 급등을 해주기도 했지만은 반대로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올라갔다가 떨어졌었던 종목군들 재차 반등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추세의 흐름을 공략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5일선을 우리는 생명선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소위 말하는 생명선을 이미 이탈을 하고 떨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하면 돼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매집을 들어가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크게 급락을 보이는 최근의 흐름들이 연출됐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면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최근에 관련된 이슈의 흐름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함께 동반된다면 실질적으로 다음 주도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러한 이슈들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로 인해서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소위 말해서 손절가를 잡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이 종목이 9,100원대에서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을 기점으로 매집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우리는 손절가를 어디로 잡으면 돼요?
짧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마이너스 3% 아니면 마이너스 5%. 즉 아무리 늦어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9,000원대, 9,100원대에서 잡는다라면은 8,500원, 600원, 700원대를 짧게 소위 말하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 욕심은 어디까지도 15,000원까지도. 자, 그러면은 지금 10,000원 그 미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15,000원까지 간다? 소위 말하는 50%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가지고 온 이 한일 사료는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에 대한 분석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5일선이라는 생명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매집의 가능성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거 바로 손절가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잉치키, 잉치키. 바로 로보테마주 로보로보입니다. 한때 좋았던 로봇주 다시 주목받나라는 기사 제목 살펴봤는데요.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로봇 사업에 대한 육성 가능성을 언급한 뒤 로봇 관련주가 들썩이는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급등한 로봇 관련주 하루 만에 급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이 로보로보는 교육용 로봇,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등 이 교육에 사용되는 로봇 및 부수 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한국거래소가 로보로보를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하면서 로보로보 급락세에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수급 살펴보시면 지난 27일 그리고 28일 양일간 외국인은 팔고 그리고 개인은 주워 담는 수급의 양상 보였습니다. 29일도 이어서 이제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주워 담는 수급의 양상 이어졌는데요. 여전히 뜨거운 로봇주일까요? 아니면 로봇주의 기세 꺾였을까요? 박영근 대표님께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로보로보라는 종목이고요. 우리가 낯설지 않은 종목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지난 1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저희가 공략을 했었었고, 실질적으로 공략 후에 얼만큼 올라갔습니까? 무려 100%가 넘게 급등을 했었죠. 제가 지난 1월 달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때 가격권이 6,000원대였어요. 근데 무려 얼마까지? 13,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했었던 시점에서도 우리의 계좌를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난 3월달 고점권을 찍고 10,000원 이하까지 떨어지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4월달에 다시 한번 이 로봇주들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4월달에 꾸준히 뭐를 해드렸어요?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로보로봇뿐만이 아니라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휴림 로봇 등등 관련된 종목군들을 저희가 상당히 자주 노출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최근에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면서 지난 3월 달에 형성되었던 13,000원대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소위 말하는 단기적인 급등세로 인해서 최소 15%, 20%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던 저희의 4월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로보로보라는 종목도 편입이 되어 있을 만큼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섹터라고 바라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로보로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급등세를 보여줬던 형성이 만들어졌지만 다시 눌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하면 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매수 포지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소위 말해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수급이 이렇게 흘러갔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포지션들도 두 차례가 연출이 되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수급이라는 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차트의 흐름 그리고 거래량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과론부터 얘기를 드린다. 로봇주들은 당연히 뭐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상승했던 시점에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다라면은 지난 금요일 기점으로 소위 말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지만은 저는 늘 얘기 드리죠.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는 거고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수익의 극대화를 창출해내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면은 당연히 이 종목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저는 O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던 한일사료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로보로보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눌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 박스권 하단 자체를 견고하게 보여줬던 최근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10,000원대 이하의 가격이지만 11,000원, 12,000원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형성된 13,000원 소위 말하는 전고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드렸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은 O를 내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저희가 여기서 교육해드렸던 KG스틸이 급등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드렸던 로보로보 그리고 한일사료에 대한 급등세 다음 주에 연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잘 뽑아왔는지 또 다음 주에 복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잘 체크해 주시고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노란방에서 같이 교육받으시고 공부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흐름 함께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오늘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두 종목 잘 체크해 주셨다라는 얘기 제가 한번 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률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로보로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로보로보도요, 제가 지난주에 들고 왔었던 KG스틸처럼 또 한 번 급등의 행운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다음 주 투자 대응 전략 히든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히든 종목 살펴보기 전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실시간 시황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종목들 추세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요즘처럼 테마주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장세에서는요.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또 어떤 테마를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너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히든 종목 통해서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하고 어떤 이슈를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지 지금 바로 박영근 대표님 히든 종목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 대한 상승 개선 기대감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은 무엇보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위 말해서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되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그 섹터들이 사실상 최근에 관심도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주도주 업종이라든지 주도주 섹터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관심도를 받았던 종목군들과 섹터들이 지난 4월 달을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종목과 테마에 가장 최상단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그쪽과 관련된 종목군들, 섹터들 가운데서 올라갔던 종목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올라갔다가 눌렸던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단기적인 급등 후에 눌리는 종목군들을 좀 골고루 매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과 관련된 섹터 세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또 공교롭게 좀 전에 저희가 서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었던 한일사료를 필두로 해가지고 최근에 변동성을 보였었던 섹터와 어떻게 보면은 맞물리는 종목군들도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조금 감안해서 체크해 보신다라면은 조금 더 재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종목인 일동 홀딩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변동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달 전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15,000원 이하에 있었던 종목인데 무려 59,000원까지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4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형성해 주었던 것처럼 최근에 그만큼 빠르게 급락세가 연출되는 포지션들이 포착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난 한 주, 4월 마지막 한 주에 급락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4월 셋째 주에는 무려 이 종목이 90%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마지막 주에는 반대로 25%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 보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30%가 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특별한 악재성 이슈가 있다라면은 사실상 추가 하락이 형성이 되겠지만은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한 번쯤은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지지여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해드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생명선, 5일선을 이탈하는 포지션들이 연출되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밑에서 추가적으로 21선이 따라 올라와 주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지지여력을 보여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눌림 뒤 반등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해서 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눌림 시에 손절은 짧게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은 길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석의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한일사료와도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한 수급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물론 섹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한일사료는 말 그대로 사료주라면은 이 일동홀딩스는 바로 일동제약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었던 종목들인데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급등과 눌림이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바로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고점권을 갱신하고 이번 주를 필두로 급락하는 포지션이 형성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왜 해야 되냐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한 가지예요. 다음 주 물론 지수가 반등폭을 보여줄 거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기정사실을 하고 바라보겠지만은 그 수급이 매번 똑같이 움직이진 않단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고 아까도 교육을 해드렸던 것처럼 눌렸던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한다면은 손절가는 짧게 그리고 수익은 항상 길게 바라볼 수 있는 매수의 포지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좀 전에 보셨던 일동홀딩스도 그렇고 이 대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3,000원대의 종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10%가 넘는 급락세가 형성이 되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윗꼬리를 달아줬던 과정들이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 아쉽지만은 그만큼의 수급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포지션 연출될 수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이 3,000원대 초중반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전 고점 4,000원대까지도 우리가 기대감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20%, 30% 그 이상의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바로 이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이 뭐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상대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비슷하죠. 즉, 최근에 급등을 보였다가 다시 눌렸던 포지션의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포지션의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흐름,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최근 4월 달에 급등세가 더욱더 크게 형성이 되었죠.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보셨던 종목군들, 그리고 아까 교육을 시켜드렸던 한일사료만큼의 급등세가 연출되지는 못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종목도 5,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80%대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시 못할 수 있는 상승률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이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80%그 이상 상승률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8,000원대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지금 얼마까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6,000원대까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차 5일선 즉 생명선은 이탈했지만 추가적으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2차 21선이 따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지지 여력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현재 6,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변동성이 사실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눌렸던 종목군들, 저희가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계속 교육해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 또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보여주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내가 소위 말해서 눌렸을 때 매집하고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상승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죠.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잡고 대응을 해서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3%든 마이너스 5%든 잡고 대응을 하시고, 반대로 급등하게 되었을 때는 3%, 5%가 아니라 10%, 20%, 30%, 50%, 100%까지도 욕심을 한번 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음 주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5월달 FOMC 전후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 종목, 소위 말해서 단기적인 급등 후에 눌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라고 가지고 와 봤으니까는 잘 체크해 주시고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군들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다음 주를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총 3종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약 관련주 일동홀딩스, 그리고 배합사료 제조업체죠. 대주산업 이야기해 주셨고요. 사료 관련주 이지바이오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곡물 테마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대표님, 다음 주에 이 곡물 관련 테마주 좀 흐름이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5월달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강해진다라면은 사실상 지수는 더 눌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 주말 동안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떠한 이슈가 불거질지를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눌렸기 때문에 유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여기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면 공략 안 하면 되고요. 지지 여력을 보여줬었을 때 공략을 하셔가지고 단기적인 반등세가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들이 과거에도 연출됐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만 우리는 체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 형성되는지 이 부분들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주얼투 스페셜 2부를 통해서요. 테마 그리고 이슈 모두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린이 학교의 든든한 교장 선생님 박영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박영근 대표님이 주셨던 히든 종목 3가지 꼼꼼하게 잘 챙겨가시고요. 시장의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얼투 스페셜 2부 매주 토요일 7시에 방송이 됩니다. 또 박영근 대표님 무료 온라인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요. 매주 월요일 8시에 방송되는데요. 교육 링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일반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그러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이 링크를 누르고 참여 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영근 3글자 전송해 주시면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문자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는요. 박영근 대표님 특별 이벤트 무료 체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교육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